네, 사흘 뒤면 5.18 45주년이 되는데요. 여전히 5월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5.18 특별법에 마련돼 있지만요.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과거사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한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고 5월 단체는 물론 진화의 직원들마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북한군 개입 왜곡 주장이 담긴 신문이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 정부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18 재단이 지난 3년 동안 고발한 왜곡 사건 12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방청에서 또 서울청으로 이첩되고 또 사건 업무 경찰이 바뀌고 이러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또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일단 중지만 해버리고. 이 사이 5.18 왜곡이 일부 극우 세력들의 수익 모델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얻어가는 경제적 이득과 법률적 제재에 이제 판단을 하면 왜곡하는 세력들은 법률적 제재보다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왜곡 발언을 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